신라는 그 수도가 어디죠? 그쵸. 지금은 어느 도시예요? 경주죠, 경주. 네. 그래서 신라는 그 수도가 서라벌이었는데 이 수도가 바뀐 적이 있다 없다? 네, 바뀐 적이 없어요.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건국된 이래로 이제 935년에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거의 근 1000년 동안 수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네. 신라를 일컫는 말은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뭐 이제 우리 저 사로국 기억나죠? 네, 사로국, 사로 혹은 뭐 사라. 네. 자, 뭐 그 밖에도 여기 지금 서라벌, 계림, 자 등등 여러 표현으로 이제 불리다가 이제 지증왕이라는 임금 때 국호가 덕어밀신, 망나사방. 자, 여기서 신과 라를 따가지고 국호가 뭐로 딱 확정이 된다? 신라로 확정이 돼요. 요게 지증왕 때 일입니다. 자, 우리 신라 시조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아래서 나온 혁거세로 알고 있죠. 자, 혁거세는 이제 어, 처음부터 왕이라고 불리진 않았고, 신라에서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서간 이렇게 불렀죠. 자, 신라에서는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처음부터 왕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 백제에서도 어랑하, 건길지 이런 표현들을 썼다 그랬죠. 기억나요? 자, 신라에서도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 박혁거세를 뭐라고 불렀다? 거서간. 삼국 유사 표현에 의하면은 거슬한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 자, 요거는 뭘 뜻하냐면 귀한 사람을 뜻해요. 귀한. 귀인을 뜻한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그 나중에 박혁거세의 그 왕비가 되는데 이 왕비가 신라의 첫 번째 왕후고 이 사람이 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영 부인은 그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도 되게 특이한데 태어났을 때 입에 각의 부리가 있었다 그래요. 새의 부리가.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땠을까요? 좀 흉했겠죠. 자, 그래서 이 아령을 시냇가에 데려다가 씻겼대요. 그랬더니 이 부리가 떨어졌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리가 떨어져 나간 없어진 그 하천을 뭐 발천, 뭐가 떨어질 발자 써가지고 발천이라고 부르고, 자, 아무튼 그 아령은 이 부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아주 아름다운 미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혁거세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죠. 자, 그게 이제 초대 그 박혁거세 관련된 얘기인데, 이 건국 신화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기원전 57년 삼국사기 초기 기사예요. 시조 누가 즉위하다? 혁거세가 즉위하다. 자, 시조의 성은 뭐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조의 성은 네. 버스입니다. 네. 저는 수업때 완전 남전 4월 6일에 일사회를 4월 15일이라고 즉위하여 호시를 저서관이라고 하니 때 나이가 13살이 나라의 이름은 희망춘이라고 하였다. 자, 이제 그 시조 혁거세의 성이 뭐래요? 박씨래요. 네. 자, 그리고 이름은 혁거세래요. 자,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즉위했을 때. 그래, 6학년. 너희 나이 때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은 뭐였대요? 서나벌. 뭐, 그쵸? 요걸 설아벌로 읽기도 하죠. 자, 이에 앞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조선에
자, 보세요. 조선의 유민이래. 그죠? 멸망한 고조선. 기원전 57년보다 한 50년 전 앞에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공격으로 고조선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우거왕이 버티다가. 자, 그리고 나서 고조선 그 멸망하고 그 고조선의 그 백성들이 유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흘러 들어온 백성들을 얘기하죠. 신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몇 촌을 이뤘대요? 6촌을 이뤘대요. 자, 요거 좀 다른 게 고구려나 백제는 초기 행정구역 할 때 뭐 오부, 오방 해가지고 이 지역을 나눌 때 5구역이 항상 나와요. 근데 신라는 좀 독특하게도 몇 촌? 6촌을 이룬다. 6으로 나눈다. 그 경주 서라벌을. 첫째는 알천 양사촌, 둘째는 돌산 고어촌, 셋째는 취산 진지촌, 넷째는 부산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 여섯째는 명월산 고야촌으로 이들이 바로 진안의 육부이다. 자, 진안 기억나죠? 마한, 변한, 진안. 그쵸? 진안의 12소국 중에 사로국이 신라로 성장한다는 거 얘기 들었었죠? 자, 고어촌의 우두머리 소벌공이 양산의 기색을 바라보니 나정. 자, 여기서 정은 무슨 정자일까요? 우물 정자예요. 나정이라는 웬 우물의 엽 속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엽 속에서 자 말이 무릎 꿇은 거 좀 많이 봤나요? 흔치 않은 광경이죠. 예, 보통 말이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앉더라도 이렇게 아예 주저앉거나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이 무릎 꿇고 있는 거는 흔치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뭐 하고 있었대요? 울부짖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부터 읽어보세요. 알이 있었대요. 자, 같이 알을 네, 이에 자, 알에서 나왔대요, 어린아이. 이것만은 좀 솔직히 믿기는 어렵죠. 네, 그렇지만 아무튼 알에서 아이가 나왔고 나이 10여 세가 되자 쑥쑥 커서 남들보다 일찍 성인의 모습을 갖췄대요. 자, 육부. 네, 육촌을 이제 육부라고 부르게 됐죠. 아까 여기서 육부의 사람들이 그 탄생이 신비롭고 기이하다고 하여서 떠받들었는데 이때 이르러서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자, 지난 사람들이 표주박 뭔지 알아요? 그쵸. 그 너희 뭐 약수터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물 떠먹는 이런 두레박 같은 것들도 표주박이라고도 하고 예. 아무튼 그 박이 뭔지 알죠? 흥부놀부 저 지붕 위에 있는 그 박. 네. 표주박을 일컬어 박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큰 알이 뭐처럼 생겼다고? 표주박처럼 생겼으므로 이로 인해 성을 뭐로 삼았대요? 박. 그 아래 모양이 박처럼 생겨가지고 성을 박으로 삼았다는. 자, 거서가는 지난말로 뭘 뜻한대요? 왕을 뜻한대요. 혹은 뭐를 부르는 칭호다? 귀인. 자, 요 신라의 임금 그 칭호들은 시험에 낼 거예요. 제일 먼저 초대 신라 임금의 칭호 뭐였어요? 거서관이었죠? 예,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알아야 돼요. 예, 거서관. 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이어서 혁것의 부인의 얘기. 누가 태어났대요? 아령이 태어났대요. 자, 봄 정월에 용이 아령정에 나타났대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서? 네, 우물의 이름을 자, 자, 이렇게 해서 이 용이 아령정이라는 우물에 나타났고 어디서 아이가 나왔대요?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대요. 되게 좀 엽기적이죠. 예. 삼국 사기의 기록이 돼 있는데 신화적인 색깔이 좀 짙죠. 용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도 아니고 용의 옆구리에서 알이 뭐 사람이 나온다는 게 좀 믿기가 어렵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요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혁거세의 그 부인 이름이 뭐라고? 신라의 첫 번째 왕후?
아령 부인이었다. 자, 요거는 삼국 그 사기의 기록이고, 요거 하나만 더 보면은, 자, 요거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 변경을 침략했대요? 이제 웨이는 일본 사람들이죠. 이제 이게 지금 기원전 50년, 그러니까 박혁거세 때부터의 기록인데, 이때 이후로 신라가 망하는 935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이 일본 사람들, 웨이인들은 신라를 공격해요. 자, 신라 입장에서는 그 일본, 웨는 철천지 원수예요. 어. 자, 그래서 항상 이 외놈들 쳐들어오는 거를 막고 이 외인들에게 침략을 이제 물리쳐 달라는 걸 기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제사나 이런 것들을 지냈는데 대표적인 거. 우리 삼국 통일을 이뤄낸 문무왕 들어봤어요? 통일 문무왕? 자, 통일 문무왕이 자기를 바다에다 묻어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무왕릉이 육지에 있지 않고 바다에 조성이 돼 있죠. 네. 자, 바다에 그 경주 앞바다 가보면은 그 이제 경주 앞바다고 이렇게 깊어질 만한 곳에 좀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큰 돌이 하나 이렇게 덮여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그곳이 지금 뭐로 추정되는 공간이다? 문무왕릉으로 추정되는 공간이에요. 대왕암이라고 불리죠? 네. 자, 그래서 문무왕이 왜 그 자기를 바다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가 용이 돼가지고 외놈들 쳐들어오는 거를 막겠다. 자, 그런 취지에서 자기를 바다에 묻어달라고 했고, 실제로 문무왕릉이 수릉, 그러니까 바다의 이제 해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무튼 혁거세 때부터 계속해서 외인들이 신라를 침략해 들어왔다. 자, 요거는 삼국 유사 기록이에요. 박혁거세의 이제 시조에 대한 기록. 이름을 혁거세 왕이라고 하고 하며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다. 자, 이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네, 오분이 네, 아, 좋아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4의 기능이 주기처럼 많이 보이던 내리마 순간이가 모습을 전하는 있었다. 자, 아까 삼국사기 기록이랑은 조금 또 다르죠? 삼국사기에서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그랬죠? 울부짖고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절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대요. 좀 다르죠? 계속 읽어보 조금 있다가 자, 알 색깔도 여기서 좀 등장을 하죠? 보랏빛 알이라는. 그리고 말은 자, 여기선 또 이제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도 나와 있죠. 울었다는 얘기는 상호사이랑 동일한데 자, 말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모티브는 앞으로 신라 관련된 설명에서 종종 등장을 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면 기억나는 유물 좀 있어요? 글쎄인데? 험마도 혹시 들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뒤에 그림이 실려 있는데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이게 벽화는 아니고 말 타다 보면 이렇게 지금 눈 오거나 이러면 진흙 튀죠. 진흙 튀지 말라고 그 말 안장 아래다가 이렇게 이 진흙 가리개, 그러니까 진흙 튀지 말라고 그 덮개를 씌워 놓는데 그 덮개를 다래라고 불러요. 이 말 다래, 그 가죽에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말 그 형상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천마도예요. 네, 가게 어떤 가게? 아, 진짜요? 같이 말해도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이 천마도가 그 신라 왕릉에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아무튼 요 하늘로 올라가는 말의 모티브는 신라의 건국 기사부터 등장을 한다. 네, 말을 신성시했고, 네, 이 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 자, 그래서 이 천마도가 발견된 그 무덤을 천마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마총. 자, 그 알을, 네, 읽어보세요. 아래쪽에 보니 네.
것의 왕이라고 하고 왕의 칭호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거슬한이라고 나오죠? 예. 그리고 뒤에 덧붙이는 얘기로 거서관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죠? 거서관 혹은 거슬한 하면은 신라 초대왕 혁거세를 가리키는 칭호였다. 이러하니 당시 사람들이 다투어 축하여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여군, 그러니까 왕비겠죠? 여군을 찾아서 배필을 정해야겠다라고 하였다. 자, 나이 13살이 되자 남자는 왕이 되고 여자는 왕후가 되자 이제 왕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날 타량리부터 읽어보세요. 아령정에서 자, 보세요. 그 아령정에서 용이 나타났다는 건 삼국사기 기사랑 동일하죠. 그렇죠. 근데 삼국사기에서는 어느 쪽 옆구리라고 그랬어? 오른쪽 옆구리라고 했고 삼국유사에서는 왼쪽 옆구리라고 했죠. 이런 차이가 좀 있죠, 또. 얼굴이 예뻤대요. 그리고 혹은 용이 나타나서 죽었더니 그 배를 가르고 얻었다는 얘기도 또 이제 부연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나 입술이 어땠대요? 불이 같은지라 월성 북천에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읽어보세요. 그 불이가 발자에는 이게 떨어진다, 뭐 제거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가 떨어졌대요. 궁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박 모양에서 알이 박 모양이었고 그래서 성을 박씨로 삼았다. 계집아이는 네, 그렇죠. 이게 원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읽히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버릇해야지 이게 기억에 남아요. 누군가 씹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기억이 조금 더 잘 휘발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특히 건국 기사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꼭꼭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박혁거세의 신화, 건국 기사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자, 그리고 이대 박혁거세와 아령 사이에서 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남해예요. 박남해겠죠? 자, 남해는 이렇게 불렸어요. 차차웅이라고 불렸어요. 남해는 뭐라고 불렸다고요? 차차웅. 자, 차차웅은 한자로는 자충이라고도 쓰는데 이게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무당을 뜻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무당. 이거를 뭐라고 불렀다? 차차웅. 자, 신라는 초기에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색다르죠? 그죠? 자, 고구려나 백제랑은 달리 뭐 거서간, 차차웅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차차웅이 뜻하는 바는 뭐였다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무당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남의 차차웅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무렵에 바닷가에서 이 탈해라는 아이가 바다로 건너오게 돼요. 자, 당시 탈해 또 건국식 이야기, 탈해 등장 이야기를 또 이따 볼 텐데, 자, 배를 타고 이제 신라에 도착을 해요. 경주 앞바다에. 근데 처음에 그 배를 타고 왔는데, 이 탈해는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탈해가 담겨 있던 그 상자 주변에 까치들이 많이 둘러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탈해는 저기 무슨 뜻이냐면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상자를 탈출한 아이, 탈출한다, 뭐 푼다라는 뜻이 해거든요. 상자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탈해라고 부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탈해가 나중에 성을 뭐로 삼을까요? 박탈해? 이탈해? 성탈해라고 불리죠. 자, 보세요.
이게 까치 작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타레가 그 타고 온 배에 타레가 담겨있던 상자 주변에 까치가 많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당시 그 바닷가에서 그 상자를 발견한 할머니가 그 근처로 가봤더니 이제 그 까치들이 많았는데 까치들이 이제 달아났겠고 이걸 열어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서 타레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까치 작자에서 새 조자 여기 옆에 이 변을 빼면 이것만 남죠. 이게 숫자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을 뭐로 삼았다? 석시로 삼았다. 석탈이라는 아이가 요 남해 차차홍 때 신라로 넘어오게 됐고 그 석탈해를 당시 신라에서 최고 관직이었던 대보에 임명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남해의 아들 유리가 뒤를 이어서 임금으로 즉위하는데 유리가 즉위할 무렵에 탈해와 유리가 임금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요. 자, 근데 이때 경쟁을 할 때 이 둘이 서로 이제 비등비등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놓고 이제 시합을 하거든요. 예. 자, 어떤 시합을 벌였냐면, 자, 떡을 물어요. 떡을 물어가지고, 자, 이빨 자국이 더 많은 사람이 임금이 되기로 해요. 자,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애기들 처음에 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가 없죠? 그러다가 자라면서 이가 점점 많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가 많은 거를 더 성인이고 연장자라고 예전에는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유리랑 타레가 떡고물을 씹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더 많이 찍힌 사람이 임금이 되기로 해요. 이때 유리와 타레 중에서 이빨 자국이 더 많이 찍힌 사람은 누구였다? 유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리가 임금이 되는데 이때 유리는 이제 차차홍이라고 불리지 않고 입금, 그러니까 이빨을 뜻하는 이사금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사금. 자, 이사금은 나이 많은 사람 뭘 뜻한다? 연장자를 뜻한다. 자, 요거 꼭 알아두세요. 박혁거세는 거서관이라고 불렸죠? 귀인이란 뜻의. 자, 그리고 남해, 남해, 이대, 차차홍이라고 불렸죠. 차차홍은 뜻이 뭐였어요? 무당이었죠. 무당,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자, 그리고 유리는 떡고물 씹어가지고 경쟁했다 그랬죠. 뭐라고 불렸다? 이사금. 이사금이 뜻하는 거는 이빨 자국이 많이 찍힌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뭐라고? 연장자를 뜻한다. 자, 유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박씨 사망이 이제 왕위를 마치고 석씨가 처음으로 임금이 돼요. 석씨 최초 임금이 누구다? 석탈해다. 자, 그 일설에 의하면은 석탈해도 저기 저 다파나국, 어, 저 경주에서 한참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다파나국이라는 곳에서 왕자로 태어나는데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자, 박혁것에 이어서 석씨 시조인 석탈해도 어디서 태어났다? 아래서 태어나요. 근데 아래서 태어난 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파나국의 왕이 석탈해를 상자에 이미 태어나 아래서 깬 상태에서 그 아이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배에 띄워가지고 바다로 보내버려요. 자, 그런데 이 석탈해가 처음에는 저 김해, 경남 김해에 갔다가 이 김해에 가서 당시 그 김해의 통치자였던 수로를 만나요. 수로는 무슨 수로일까요? 그쵸. 가야 김수로죠. 이 김수로를 만나가지고 탈해가 이 수로랑 마법 대결을 펼쳐요. 변신 대결을 펼칩니다. 자, 막 뭐, 그것도 좀 믿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삼국사기에 기록이 돼 있는 얘기예요. 석탈해가 뭐 매로 변신하면은 김수로는 독수리로 변신하고. 자, 뭐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석탈해가 뭐 이렇게 세매라고 해가지고 좀 날렵한 조그만 이런 어떤 매로 변신하니까 뭐 김수로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뭐 이런 저 큰 매로 변신하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변신 경쟁을 했는데 탈해가 여기서 진단 말이에요. 자, 졌던 탈해가 다시 흘러 흘러 배를 타고 경주 앞바다로 도착을 해요.
자, 경주 앞바다로 도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었는데 주변에 뭐가 많이 둘러싸여 있었다고요? 까치가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상자를 뚫고 나왔다. 그래서 상자를 열었더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타래였고요. 그 상자를 주변에 뭐가 많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랬죠? 까치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랬죠? 까치 석자를 써가지고 석타래라고 불립니다. 자, 석타래 그가 아직 임금이 되기 전에 그 신라에는 호공이라는 뛰어난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호공의 집이 되게 터가 좋은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갔던 석타래가 이 호공의 집을 보고는 저 집 내 집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호공의 집 근처로 가가지고 그 호공 집 근처에다 구덩이를 판 다음에 여기다가 자, 저 숫돌,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그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가는 돌 있죠. 칼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죠? 기다란 돌 같은 데다가 칼을 갈잖아요. 계속 날을. 그걸 숫돌이라고 불러요. 이 숫돌이랑 혹은 여기 대장장이들이 쇠 같은 거 달구거나 할 때 큰 열이 필요하죠. 그 열을 내려면 숯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숫돌과 숯, 이런 것들을 호공집 옆에다가 묻어놔요. 자, 그리고는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요. 여기 원래 내 집인데 호공이 지금 저기다 집을 짓고 자기 집 행세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관리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 집이 석탈의 당신 집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석탈애가 자기가 묻어놨던 숫돌이랑 숯을 관원한테 보여줘요. 자, 그래서 그 집은 누구 집이 된다? 석탈의 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집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한 거예요? 강탈한 거죠. 네. 그렇게 꾀가 많았던 석탈애, 그 석탈애가 호공의 집을 빼앗습니다. 호공의 집을 빼앗은 다음에 석탈애가 임금이 되고 나중에 호공한테 제일 높은 관직을 주긴 해요. 그래도 아무튼 이 석탈애는 남의 집을 빼앗았다.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석탈애가 뭐랑 뭘 묻었다 그랬죠? 그쵸? 그 열을 내는 숯과 칼을 가는 숫돌을 묻었다 그랬죠? 이 얘기는 석탈애가 혹은 석탈애로 대표되는 그 집단, 석씨 집단이 뭘 잘하는 사람들? 그렇지. 철을 잘 다루는 집단이었을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추측을 해요. 어. 그래서 석탈이라는 동쪽 어디선가 온 그 철을 잘 다루는 집단이 이 호공이라든지 혹은 유리라든지 이런 기존 신라 세력들과 아웅다웅 하고 있죠, 지금. 누가 임금이 될 건지를 가지고 이빨 자국 가지고 경쟁을 벌이고 있고 호공이 원래 집터로 잡았던 곳을 지금 석탈애가 꾀를 내가지고 뺏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마 초기 이제 신라에 있었던 그 기존 세력들을 철을 가진 어떤 집단이 와가지고 자 이제 왕권 경쟁을 벌이는 것들이 초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석탈이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 석탈애가 이 호공의 집을 빼앗은 다음에 여기다 궁궐을 지어요. 자기가 임금이 된 다음에. 이때 궁궐을 지었는데 궁궐 이름이 월성이에요. 자, 요것도 알아두세요. 우리 그, 신라의 왕성 하면은 월성을 떠올리셔야 돼요. 경주감이 있어요. 신라의 왕성 하면 뭘 떠올리라고요? 월성. 월성 안에 어떤 궁전이 있었는지 궁전 이름이 명확하게 남아있진 않아요. 다만 신라의 궁궐들과 왕이 살았던 그 궁궐의 터가 월성이라고 불려요. 자, 그리고 고려. 고려도 지금 그 고려 왕들이 살던 궁전들은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불타버리거나. 자, 그래서 그 고려 왕궁이 있었던 궁전 터만 남아있거든요. 그 터를 만월대라고. 고려사 기록에 보면은 그 만월대에 여러 궁전들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어떤 궁전이 정궁이 뭐예요, 정궁? 여러 궁전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궁전을 정궁이라고 하죠. 정궁이 어떤 궁이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다만 유력하게 추측되는 정궁이 있어요. 그 만월 때 있었던 정궁, 유력하게 추측되는 고려시대 정궁은 수창궁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사극 다루는 거 보면은 고려 왕들이 자, 자꾸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 어느 궁? 수창궁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자, 우리 조선의 정궁은 어디, 뭐예요? 경복궁이죠? 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 경주 월성 옆에 시림이라는 숲이 있었어요. 시림. 여기서 시는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림은 숲을 림자고. 이 시림에서 꽃기호 다 무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숲을 나중에 뭐라고도 불렀다? 계림이라고 불렀다. 개는 닭개자죠? 오골개 들어봤죠? 그래서 계림은 나중에 신라를 상징하는 국호로 쓰이기도 해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이 시림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 이 숲으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웬 나무 위에 황금 상자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황금 상자를 내려가지고 이걸 열어봤어요. 열었더니 거기에, 그쵸, 아이가 있었어요. 자, 신라 사투리로 아이를 알지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알지. 자,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초기에 왕위를 차지했어요. 우리 박씨의 시조 봤죠? 누구? 박? 혁거세. 석씨의 시조? 퍽? 탈해. 그쵸? 자, 그리고 김씨의 시조? 김? 누구예요? 지금 얘기해줬잖아. 알지죠, 김알지. 이 세 명의 시조는 꼭 알아두세요. 다 무슨, 어디가 본관이에요? 경주가 본관이죠? 경주 박씨, 경주 석씨, 경주 김씨. 네. 나중에 고려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식도 어디 김씨다? 경주 김씨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석씨의 뒤를 이어가지고 또 한동안 파사, 지마, 일성, 아달라, 박씨 임금들이 한동안 즉위를 해요. 그러다가 아달라 임금을 끝으로 한동안 박씨는 임금을 못해요. 자, 53대 신덕왕이 나올 때까지 박씨는 임금을 아주 오랫동안 못하고 대신에 이제 뭐로 이제 자리를 굳힐까요? 왕이 아니라 왕비족으로 자리를 잡아요. 박씨 부족에서는 왕을 내지는 못하고 이 8대 아달라 이사금 이후로는 어디로 자리를 잡는다고요? 왕비 부족으로 자리를 잡는다. 왕비를 내는 부족. 그리고 한동안 9대 버류부터 한동안은 이제 누가 임금자를 차지한다? 무슨 성씨가? 석씨들이 임금을 차지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옆에는 지마죠. 박지마, 박아달라. 특이하죠. 그 박지마, 박아달라.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 남고를 나와가지고 자 그런 류의 아무튼 농담을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하셨죠. 네. 자 아무튼 자 이제 한동안 석씨가 임금 노릇을 하다가 자 요거 좀 중요해요. 석씨 임금 때 이야기들은 뭐 요거 한번 쭉 읽어두시고 13대 이제 처음으로 김씨가 임금이 돼요. 자 처음으로 김씨면서 임금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알아두세요. 어느 왕이다? 미추왕, 미추 이사금이다. 그래서 지금도 경주 김씨 종친회에서 그 경주에 있는 미추왕릉에 가가지고 그 경주 김씨 종친회를 하면서 미추왕릉에 앞에서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자, 경주 김씨로서 최초로 왕이 된 왕 어느 왕? 미추왕이에요.
자, 김할지의 6대 손으로서 최초로 김씨왕이 됐다. 그리고 또 한동안 석씨들이 임금이 되다가 자, 이제 석씨 왕통이 끊기고 자, 김씨가 이제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뇌물이에요. 자, 이제 김뇌물. 이 사람은 이사금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부터 이렇게 불리게 돼요. 마립간이라고 불립니다. 자, 마립은 우리말로 뭘 뜻하냐면 말뚝을 뜻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신라에서는 임금들이랑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뭐 행사를 할 때 그 신하들이나 임금님들 앞에 말뚝을 세워놨다 그래요. 근데 임금의 말뚝이 가장 위에 높은 데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신라에서는 최고 우두머리 임금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마립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간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기억나죠? 거기서 가도 뭘 뜻했어요? 우두머리나 임금을 뜻했죠. 그쵸? 친기즉 칸 이걸 뭘 뜻해요? 칸은 임금을 뜻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간도 임금이나 우두머리를 뜻한다. 말뚝 임금, 마립간. 자, 이 뇌물왕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표현이 임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뇌물 마립간. 그리고 뇌물 마립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자, 이 뇌물 마립간 이후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돼요. 석씨 왕통이 어떻게 되죠? 네, 단절돼요. 어? 그쵸? 근데 너희가 석씨라면 너희 단절되는 거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석씨들이 끝까지 어떻게든 왕자리 포기하려고 여러 노력을 해요. 그 얘기 또 할게요. 자, 이 뇌물 마립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라가 이제 막 김씨가 왕위 자리를 딱 독점하게 되면서 좀 나라 꼴을 갖춰가기 시작했던 때가 요 뇌물 마립간. 요 이전의 신라는 이거를 과연 뭐랄까 정말 하나의 큰 나라 영토를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그 규모도 작고 어떤 나라 형태를 잘 아직은 갖추지 못한 형태였어요. 근데 이 뇌물 마립간 때부터 비로소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고 나라 형태를 갖춰가는데 그러자마자 위기가 찾아와. 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라 옆에 맞아요. 신라 옆에서 신라를 항상 경쟁하던 어떤 나라? 백제가 이때 전성기였단 말이에요. 자, 4세기 중반이죠, 요 시기. 백제 어느 왕이었죠, 이때는? 백제 근초고왕 때였어요. 진짜 어후죠, 어후. 신라 입장에서는 영토도 많이 뺏기고 이 백제한테 계속 시달리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 시달리다가 자, 당시 백제가 왜 백제는 바다 건너 일본이랑 친했다 그랬죠? 그리고 신라 남쪽에 있던 가야라는 나라랑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삼면에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신라 입장에서는 이거 막아내기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이때 신라에서 자, 저 강한 나라 어느 나라 위에 있던 나라 고구려에다 도움을 요청하죠. 이때는 고구려가 또 전성기로 넘어가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때 고구려 왕은 어느 왕? 광개토 대왕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은 아직 광개토 대왕이 아직 집권하기 바로 직전에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 고국 양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고국 양왕 때 신라에서 고구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신라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라랑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구려 신라 중에 힘이 어느 나라가 더 셌어요? 고구려가 더 셌죠. 자, 그래서 약한 나라 신라가 고구려에 인지를 보내요. 그 고구려의 인질로 갔던 사람이 누구였다? 실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실성은 신라의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김씨였어요. 그런데 뇌물마립간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조카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실성의 엄마가 성이 뭐였을까요? 석씨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실성은 어떻게 보면 석씨 집단에서 벼르고 별러가지고 그동안 지금 뇌물마립간한테 뺏긴 김씨에게 뺏긴 왕자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비장의 카드였던 거예요. 석씨 세력이 내세운. 근데 그 실성이 뇌물마립간에 의해서 고구려의 인질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자, 실성이나 혹은 석씨 집단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땠을까요? 불쾌하고 싫었겠죠? 그래도 왕이 아니니까 어떻게, 왕이 시키니까 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광개토대왕이 이제 즉위를 했어요. 자, 백제 외 가야가 연합 공격을 해오니까 신라가 다시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광개토대왕이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도와주죠. 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이때 신라가 침략한 왜군을 격퇴를 하죠. 이게 어디 기록에 남아있죠? 그렇죠. 호명 그룹과 광개토 대왕릉 비회에 남아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라 군대가,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다음에 고구려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 그리고 신라에 눌러 앉아버리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북한이랑 전쟁을 벌였어요.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 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도와주러 왔어요. 중국 공산당이니까 뭐 그러면 일본 군대가 도와주러 왔어요. 자, 근데 북한을 물리쳤는데 일본 군대가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하해드는 일본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국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는. 자, 신라에서 그런 상황이 약 50년 동안 이어집니다. 자, 고구려의 반식민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요. 그리고 뇌물마립간이 죽은 다음에 뇌물마립간은 자기 아들이었던 눌지라는 큰 아들한테 임금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고구려에서 이거를 막아요. 그리고 과거에 신라가 인질로 보냈던 누구? 실성을 신라로 귀국을 시킨 다음에 실성을 임금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자, 신라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불쾌하고 짜증나는 상황이었겠죠? 여기까지 할게요.